있습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제는 대체로 잘 하셔서 뭐 그렇게 많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어요. 자, 내용을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깊이 있는 생각 또는 실제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밑줄 해볼게요. 신념이나 태도가 형성되고 기존의 태도나 행동이 변화하게 되는 것을 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요한 개념 하나 나왔죠?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요. 학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냥 배우고 공부하는 것인가? 아니보다는 신념, 태도가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을 학습이라고 했어요. 바뀌어 나가는 게 학습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학습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소비자의 학습은 기억 부분의 인지적 학습, 그 다음에 니은 부분의 행동적 학습,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직까지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학습은 어떤 것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태도가 바뀌어 나가는 거니까 인지적으로도 바뀌어 나간다고 볼 수 있고 행동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나 보다 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독서지문을 많이 풀어서 아시겠지만 이 얘기 한번 나오고 이 얘기 한번 나오는 게 당연한 전개 방식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입니다. 소비자는 구매를 위한 정보를 기업 속에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외적 탐색을 하게 된다. 이때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나 대중매체에서 획득한 정보 등을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이 되죠. 어떤 광고를 보면 아, 이게 이렇게 좋은 건가? 한번 사볼까? 이럴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 밑줄 인지적 사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인지적 학습이라고 한대요. 자, 당연한 얘기인데 어떤 사고 과정이 흘러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드름이 많아. 근데 광고라는 걸 보니까 여드름은 없어지네. 사볼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밑줄 하세요. 소비자의 인지적 학습에 대한 연구는 인지주의 심리학에 기반하고 있대요. 좀 어려운 말 나오지만 인지주의 심리학에 기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인지주의 심리학은 또 스키마 이론을 근거로 삼고 있다. 스키마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또 스키마가 뭔지 알아야 돼. 자,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에 주목을 하는데요. 그럼 스키마 동그라미 하시고 밑줄 하세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지식의 구조래요. 이거는 지식의 구조를 말하는 거구나. 자,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셔서 네 번째 문단이 한편 읽으셨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문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편 소비자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자극과 반응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행동적 학습이라고 합니다.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광고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정보와 멋진 배우의 모습이 짝져서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소비자가 배우에 대해 가진 호의적인 태도가 해당 상품으로 전이되어 상품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 역시 행동적 학습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인지적 학습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사실 별로 감정이 없었던 것이 그런 감정이 생겨서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적이라는 것은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지적이라는 것은 약간 이성 쪽에 가까운 거고요. 요거는 감성 쪽에 좀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비자의 행동적 학습에 관한 연구는 밑줄 하세요. 학습이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보다 자극에 따른 결과에 관심을 둔 행동주의 심리학에 기반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적 학습이라는 것은 자극에 따른 결과를 중시합니다. 결과. 과정을 중시하지 않아요. 그런 데서 차이가 있죠. 인지적인 학습은 사고 과정에 대한 얘기라면 행동적인 학습은 결과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얘는 행동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둘 다 학습은 맞아요.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가 다릅니다. 사고 과정이냐 자극에 따른 결과의 중심이냐. 요건데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한번
진리는 지식의 구조에 주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스키마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식 구조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말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기 5번을 보세요. 니은에 대한 연구는 기억에 대한 연구와 달리 소비자의 태도가 변하는 과정을, 자, 이 인지적 학습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태도나 신념이 바뀌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과정, 사고 과정을 중심으로 보는 거고요. 얘는 결과를 중심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다 맞췄어요. 자, 1번에 5번이고요. 3번은 4번, 4번에 2번. 네, 이렇게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은 3문제밖에 안 돼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좀 다 맞으셨고요. 주제통합 9강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제통합 9강도 잘 하셨는데 요것만 좀 보도록 할게요. 263쪽을 보실 건데요. 이거는 뭐 일일이 밑줄 치고 뭐 그러진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가문단에서 맨 첫 번째 줄을 봤더니 19세기란 말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대가 나오면 그 때와 그 앞이나 그 뒤가 연결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숫자가 나오면 통시적으로 가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 글은 통시적으로 간다고 하기엔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19세기 초, 19세기 후반 두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 통시적인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뭔가 다르게 나타나나 보다, 대조의 내용이 나오나 보다, 요 정도는 짐작을 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19세기 초에서는요, 신고전주의가 유행을 했대요. 그건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뭐 어떤 내용이냐면 정확한 묘사, 엄격한 구도, 형식적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조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문단에 있는 인상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인상주의라는 것은 뭐 아마 배우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뭐 모네 같은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있는 그대로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햇빛이 이렇게 비친다? 그럼 그때마다 사람들 눈에 다르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 찰나의 인상을 그려내는 방식이 인상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고전주의에 반발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단으로 알아봤습니다. 나무단을 보시면 19세기란 말이 또 나왔어요. 이번엔 음악이네요. 낭만주의가 지배적이었대요. 그런데 이거에 또 반발하는 게 또 나왔습니다. 이 낭만주의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들어하고요. 이 프랑스에서 또 다른 뭔가가 나왔다 이거예요. 자, 그래도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당시부터 밑줄 할게요.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미술사 중에 인상주의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었대요. 오, 그렇구나. 그럼 이것은 음악이고 앞에는 미술이지만 뭔가 통하는 면이 있었구나. 자, 드뷔시나 라벨 등의 음악가들은 밑줄, 음악을 통해 순간의 인상을 표현하고 지성보다는 감성으로 청중을 매료시키자 했는데요.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인상주의 음악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메모하시겠습니다. 자, 어떤 순간의 인상을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미술과 음악이 통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감성 중심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런 게 바로 인상주의 음악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2번 문제 보기 3번을 보세요. 인상주의 음악이 순간의 인상을 표현하는 것과 감성을 중시하는 것은, 이거는 뭐 아까 했던 말이 그대로 나왔죠. 인상주의 미술에서 대상의 순간적인 느낌을 포착하여 화폭에 담은 것과 같은 맥락. 이게 답이죠. 3번이 답입니다. 자, 보기 4번 보시면 인상주의 음악이 낭만주의의 구조적 특성을 받아들이고, 아닌데? 자, 이를 발전시킨 것은 인상주의 미술이 적극적으로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화풍을 거부했다. 이거는 맞아요. 뒷부분은 맞는데 앞부분에서 구조적 특성을 받아들였다는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앞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래요? 224초를 보시면 매
한국의 음악가들은 기존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선율과 리듬의 구조를 고의적으로 피했어요. 그 전에 중시했던 그런 것들을 거부했다고요. 네, 그래서 4번의 보기는 앞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잘하셨어요. 1번에다 3번이고요. 3번에 5번이고요. 4번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숙제를 잘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나눠주는 게 끝난 거죠? 네, 끝났고 오늘 좀 새로운 거 하나 나갈 건데 오늘은 좀 얇게 갖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숙제 안 나갈 거예요. 다음 주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다른 공부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오늘은 좀 요것만 좀 풀면서 일단 숙제 안 나가요.